신청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한 명도 없어서 학교가 아주 조용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명도 없고요. 예, 운동장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미술 수업이 온라인으로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소묘 수업을 했었죠. 소묘 수업을 해서 밖에서 야외 스케치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한 그림들을 그려줬는데 그것을 액자에 꽂아가지고 선생님이 전시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액자를 해서 그림을 걸었습니다. 하나씩 봐볼까요? 이거는 소나무 제목의 정일인 학생이 그린 거고요. 예, 아주 멋있습니다. 그림들이 일단 이거는 가을나무라는 제목의 이우빈 학생의 작품인데요. 예, 선이 아주 깔끔하고 좋죠. 예, 그리고 이거는 젊은 꽃이라는 이혜원 학생의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동백꽃을 우리 세월호 리본 모양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네요. 또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나무라는 김유진 학생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무들이라는 백채민 학생의 작품이고요. 아주 잘 그렸죠. 그리고 이거는 강연주 학생의 제목은 한결같은 나무예요. 그래서 이파리가 거의 없고 가지만 있는 건데 가지를 아주 섬세하게 잘 그렸습니다. 또 이거는 외로움이라는 위함겸 학생의 작품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나무의 형태는 좀 뚱뚱하게 된 지점이 있지만 여기 보면 이 작은 선들이 너무 아름답게 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의 감각을 아주 잘 기록하고 있어서 제가 걸리는 작품으로 뽑았습니다. 이거는 살아남았다 라는 이준영 학생의 작품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전체 화면에서 한쪽에 민들레가 이렇게 쳐져 있고 또 민들레도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꽃잎이 다 떨어지고 홀씨도 거의 날아가고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는 없는 꽃인데 이 화면에서 한쪽 끝에 배치시키면서 뭔가 이 살아남은 역경을 딛고 살아남은 어떤 하나의 식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너무 감동적인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걸어줬고요. 또 김은빈 학생의 민들레라는 작품입니다. 선이 너무 좋죠. 특히나 이 뒤에 있는 보도블럭 이것을 섬세하게 어떻게 보면 보도블럭은 부차적인 거니까 대충 그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섬세하게 잘 그려져서 지금 걸었고요. 위에 있는 민들레도 아주 잘 그렸습니다. 이것은 곧게 선 꽃이라는 김유원 학생의 작품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의 식물, 우리 학교에 보면 이런 식으로 생긴 식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작은 이파리까지 아주 섬세하게 잘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곧게 선, 작지만 곧게 서 있는 그런 것이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조인준 학생의 화단이라는 작품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진달래꽃이 굉장히 그리기 어려워요. 진달래꽃이 그리기 어려운데 아주 섬세하게 잘 그렸고 이 나무 중간 부분이 좀 뚱뚱하게 됐지만 그래도 이 끝에 있는 이 진달래의 꽃잎과 수술들을 너무 잘 그려줘서 지금 작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외로운 나무라는 민승우 학생의 작품인데요. 아주 나무를 아주 잘 그렸죠.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작은 공간들을 싹 나누어서 그리고 있고요. 또 여기 보면 밑에 있는 이파리들도 적당히 생략하고 적당히 그려주면서 잘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은하 학생의 곱게 뻗은 가지인데요. 지금 최은하 학생의 선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기성 작가들도 이 정도는 그리기 어려울 만큼 아주 선이 자신감 있고 또 선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이파리들, 보도블럭들도 하고 화면의 구도도 매우 적절하게 잘 잡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봄에 피어난 단풍잎이라는 이서은 학생의 작품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단풍잎이 있죠. 그 단풍잎을 하나를 가지고 여러 번 겹쳐 그리면서 단풍잎을 아주 섬세하게
잘 그려줬습니다. 다음으로는 권민지 학생의 한구루라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아주 깔끔하게 뒤에 있는 벽돌들도 무시하지 않고 쫙 그려주면서 작품이 아주 멋있게 됐습니다. 향나무 같아요. 소나무인가요? 소나무겠죠. 소나무. 다음으로는 정지우 학생의 들꽃이라는 작품인데요. 여기 마가레트가 햇빛에 피어있는 것들을 쫙 그렸습니다. 지금 이 마가레트는 사실은 거의 다 졌는데요. 지금 이 정지우 학생의 작품을 통해서 여전히 학교에서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희호 학생의 또 다른 나라는 작품인데요. 지금 이거는 김희호 학생이 본인의 그림자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림자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보면 화판이 보이고요. 여기는 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발이 있고요. 여기 위로는 이제 이렇게 발이 이런 식으로 서 있겠죠. 그리고 그림자를 이렇게 그렸는데 그림자를 아주 섬세하게 잘 그렸죠. 그래서 대단히 포착한 내용이 또 남다르고 또 그런 포착하는 힘이 있어서 이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안지호 학생의 철쭉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철쭉도 역시 이거 되게 그리기 어려웠겠죠. 그런데 아주 섬세하게 잘 그려졌고, 예, 이렇게 돼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김세미 학생의 나무라는 작품입니다. 이 김세미 학생은 좀 더 이렇게 도식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어떤 일러스트북에 나오는 나무처럼 아주 섬세하게 잘 소나무를 그려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장혜준 학생의 뿌리 깊은 소나무라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사실은 이파리를 이런 식으로 그리지는 말라고 했는데요. 실제 이 소나무를 보면 이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도 상당히 지금 구도랄지 또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랄지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이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작품을 이렇게 액자에 넣어서 보니까 아주 멋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 수채화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 작품들도 잘 된 것을 해서 이렇게 학교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4층 2학년 교무실 앞쪽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시면 꼭 자기 그림이 또 다른 친구들의 그림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요. 자기는 잘 그렸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또 다른 과정에서 또 멋진 능력들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작품도 이렇게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오늘은 전에 계속 말했듯이 사진은 빗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빗에 의해서 색깔이 변화하게 만드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동 카메라 조작을 통해서 계속 수업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즐거운 재밌는 수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야경 사진 혹시 찍어 보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야경을 찍는 건데요. 야경은 이제 햇빛이 없기 때문에 야경에서의 빛은 주로 인공 조명이겠죠. 그래서 가로등 아래서 사진을 찍는달지 아니면 실내에서 불을 끄고 이렇게 후레쉬를 들고 내가 이렇게 조작을 한달지 아니면 고속도로나 도로에서 지나다니는 차를 찍는달지 이런 인공적인 조명들 또 재밌는 것은 네온 사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온 사인은 아주 색깔이 화려한데 어떤 것은 형광색, 어떤 것은 자주색, 뭐 이런 어떤 것은 주황색 이런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 그런 네온 사인 근처에서 사진을 찍으면 또 사진이 아주 멋지게 나와요. 그리고 또 야경이 매력적인 이유는 또 뭐냐면 우리가 흰색 옆에 어떤 색깔이 있을 때 그 색깔이 잘 보일까요? 아니면 검정색이나 회색 옆에 어떤 색깔이 있을 때 색깔이 더 잘 보일까요?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주변의 배경에 있는 색깔도 어떤 일종의 회색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위에 조명을 끈 거거든요. 작은 조명만 켜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뒤에가 이렇게 회색으로 나오면서 선생님의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가 아주 밝으면 선생님 얼굴 색깔, 선생님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들이 그렇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야경은 매력적인 지점이 야경은 주변에 조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어둡고 회색빛으로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인공적인 조명들 또 그 인공적인 조명을 받는 피사체들
또 매력적인 빛을, 그래서 더 색을 더 강조하는, 더 색이 더 강하게 보이는, 그리고 또 아주 매력적인 어떤 회색이랄지 색조 이런 것들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야경이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경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 왼쪽에 있는 사진, 이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비교해 보면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두 개가 뭐가 다르죠? 일단 두 개 다 찍은 것은 똑같은 피사체예요. 이런 전봇대에 가로등이 있는 거, 이것도 똑같은 전봇대고 가로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전봇대와 가로등일까요? 다른 걸까요? 완전히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가 그냥 길을 걸으면서 어떤 조작도 없이 그냥 길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봇대가 이렇게 나오고 전등이 나오고 뒤에 아파트가 가려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내가 꼭 찍을 필요가 없는 뭐 재활용 통이랄지 차랄지 뭐 이런 선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찍은 거냐면 제 선생님이 그 전봇대 밑으로 아주 가깝게 다가섰어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놓고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봇대 아래로 이동해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봇대 아랫부분이 가까우니까 크게 나오고 윗부분으로 갈수록 작아지죠. 그리고 뒤에 있는 배경들이 어떻습니까? 뒤에 있는 아까는 저기 그 아파트 배경이 있었는데 이쪽에는 아파트 배경이 없고 하늘만 파랗게 나와 있죠. 그리고 집은 여기 오른쪽 아래에 아주 작은 건물만 살짝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효과, 이렇게 지금 하나는 그냥 지나가다가 착각 찍은 거고 하나는 전봇대 밑에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이들을 알고 나서 이 효과들은 어떻습니까? 뒤에 만약에 이 작가가 이 전봇대와 전봇대에서 반짝이는 이 가로등, 그리고 그 가로등의 불빛에 미세하게 반짝거리는 마치 금빛처럼 이렇게 반짝거리는 기둥을 쭉 찍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찍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찍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왼쪽에 있는 사진은 뒤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시선을 많이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이 전봇대와 전봇대 아래 가로등과 전봇대, 그리고 가로등의 불빛이 전봇대에 이렇게 탁 금빛으로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런 전기선들이 어지러이 얽혀서 어지러움과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이런 느낌들이 확 죽어버리죠. 왜냐하면 뒤에 부차적인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단지랄지 차랄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주 똑같은 거예요. 정말 똑같은, 그야말로 똑같은 전봇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는 그런 쓸데없는 것들이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전봇대와 가로등,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선들만 이렇게 강조되어 되어 있습니다. 또 저는 구도를 또 3분할 선을 이용해 가지고 이 전봇대가 하나 3분할 선을 세로로 그으면 이렇게 되고요, 가로로 그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선과 이 선 사이에 이걸 위치시키면서 구도를 잡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그냥 대놓고 막 찍으면 이런 사진이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이 돼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뭔가 주제에 주목할 수 있게 하려면 뒤에 어떤 물체가 나올지를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통 보면 전봇대 같은 경우는 전봇대 밑으로 가까이 다가가지고 찍으면 다른 하늘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화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하지 않고 느리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서는 셔터 스피드가 10초에서 2만 분의 1초까지 스펙트럼이
10초부터 2만 분의 1초까지의 스펙트럼이 있는데, 제가 이걸 찍을 때는 제가 생각에는 그때 한 20분의 1초 정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로 치면은 굉장히 속도가 느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곳에서도 잘 나오게를 찍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걸 보면 아까 봤던 사진이 이거예요. 이거고, 그러니까 야경을 사진을 찍으려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셔터 스피드를 조정하는 거예요. 셔터 스피드를 조정해 가지고 어두운 피사체에서도 빛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는 것.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한다는 말은 뭐 10분의 1초, 20분의 1초, 20분의 1초, 10분의 1초, 뭐 2분의 1초, 1초, 2초, 5초, 10초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 말했듯이 10초 하면 셔터가 10초 동안 열려 있는 거예요.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하고 딱 닫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사이에 들어오는 모든 불빛이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조정하는 거, 그래야지 야경을 찍을 수 있다는 거고요.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했으면 손이 만약에 떨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손이 떨리면 카메라가 흔들리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대가 있으면 삼각대를 설치하는 게 좋고, 없으면 손을, 겨드랑이를 이 팔꿈치 있잖아요. 팔꿈치를 몸통에 딱 붙이세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딱 들고 있으면 안 흔들립니다. 이렇게 들고 있으면 흔들려요. 그래서 몸통에다가 딱 붙이고 이렇게 카메라를 딱 들고 찍고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선명한 야경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찍어라, 그거고요. 두 번째는 찍으면서 야경 사진은 뭐죠? 그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해 주면 굉장히 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야경 사진을 찍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셔터 속도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사진을 찍으면서 이거는 셔터 속도가 좀 느린 거고요. 이거는 살짝 빠른 거, 이거는 그거보다 살짝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밝게 나왔죠. 그리고 이건 좀 어둡게 나오고요. 이건 더 어둡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피사체라도 셔터 스피드를 좀 다르게 찍으면 이렇게 전혀 다른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했기 때문에 느리게 했는데 제 손이 좀 흔들렸나 봐요. 그래서 지금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지점이 있죠. 이거는 셔터 속도를 더 느리게 했는데 그래도 손이 가만히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더 깨끗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개의 느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거 작품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가 지금 색깔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랑색이 마치 여러분들이 수채화 물감으로 쫙 색칠을 해 놓은 것 같죠. 그런 파랑색이고, 그 다음에 이 가로등빛이 반사되는 이 전등, 이 전선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빛이 떨어지는 것,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과는 진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선명하고 주제가 부각된 그런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여기는 아주 까만 부분들이 아주 매력적이게 나왔어요. 이쪽에 아주 까맣게 나오면서, 까맣게 실루엣이 나오면서 매력적으로 된 것 같고요. 구도는 그런데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구도는 이게 좀 더 너무 주제가 위로 가가지고 이게 구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가로로 찍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전봇대는 이렇게 세로로 찍는 게, 이 가로로 찍는 거는 느낌이 좀 이렇게 펑퍼짐하게 돼버렸죠. 이거는 위로 이렇게 쫙 쏟아오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것은 약간 펑퍼짐하게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또 그 바로 밑인데요. 제가 지금 아까 사진을 찍은 위치가 여기에요. 지금 이쪽에 서가지고 이 위를 보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찍을 때는 저쪽 멀리서 찍었고요. 지금 이렇게 어글리한 그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런 것도 약간 이런 방식으로 찍어오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동으로 찍은 거예요. 자동. 아까 이것도 자동 모드로 찍은 거. 이거는 또 자동 모드로 찍은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수동 모드로 해가지고 좀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해서 좀 어두침침하게 나오게, 그러니까 어두워지면서 좀 아까 지저분하게 보였던
것들이 좀 많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건 아직 지저분해 보이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좀 어두워지면서 뭔가 분위기 있게 나왔는데, 제가 이 사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글리한 것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럴듯해 보이는 사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고요. 자,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셔터 속도를 5초로 맞춘 것 같아요. 5초로 맞춰서 셔터 속도를 5초로 맞추고,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는 좀 따뜻하게 한 것 같아요. 차갑게 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약간 파랗죠. 그래서 지금 화이트 밸런스를 약간 차갑게 한 겁니다. 차갑게 한 거고, 그렇지만 이 차의 후미등이죠. 이게 차가 지나가는 후미등에서 이 차의 후미등은 빨간색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빨간색 불빛이 빨갛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이 파란데 이 불빛이 빨가니까 더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 빨간 부분이 좀 더 자극적으로 보이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고, 이 도시의 가로등과 까맣게 된 숲들, 또 아파트들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는 차가 많이 안 지나다니더라고요. 좀 더 많이 지나다녔으면 좋았면 싶었는데 그때 별로 차가 많이 안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 찍어봤고, 또 이겁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불빛이 버스 불빛이에요. 그래서 버스의 뒷모습인데 버스가 여기서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고, 이것은 화이트 밸런스를 많이 조절하지 않은 겁니다. 중간 정도예요. 그러니까 파랗거나 따뜻하거나 하지 않죠. 그래서 이걸 중간 정도로 맞춰놓고 찍었고요. 이것은 지금 이거보다 이게 좀 더 밝죠. 그러니까 이것은 5분의 1초로 제가 5초로 맞췄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0초로 맞췄어요. 10초로 맞췄고, 이거는 5초로 맞췄고, 이건 10초로 맞추니까 10초가 좀 더 밝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리에서 찍어오면 10초로 맞추면 차가 많이 지나간 걸 찍을 수는 있는데 너무 밝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초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는 곳이 밝기에 따라서 10초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절해 가지고 5초나 10초를 조절해서 찍어 보시고, 저도 수많은 사진을 찍어서 지금 이 3장의 사진을 고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찍어보고, 많이 찍어서 이렇게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해서 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많이 찍어보고, 그 중에 좋은 사진,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한 장 골라서 제출하는 게 이번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작품이 걸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진도 좋은 사진들이 있으면 제가 그것을 출력해 가지고 액자에 넣어서 학교에 또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제 온라인 과제라고 해서 너무 짐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사진 찍을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추억과 기억들 를 멋스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담기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가족들과 함께 찍는 사진들이 좀 더 멋지고 드라마틱하게, 다른 사람들은 찍을 수 없는 방식으로 찍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이 훨씬 더 매력도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짐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명작을 찍어서 중학교 1학년 때 혹은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찍은 명작이 쭉 컬렉션이 있고, 또 그런 컬렉션들을 나중에 만나는 애인들과 같이 보면서 즐겼으면 하는 그런 미술 선생님의 강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찍는다고 생각하고 찍어서 학교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출력을 해가지고 학교에 더 걸어 드릴게요. 다는 아니고 잘 좋은 사진만 엄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올려 보시고요. 이거는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거보다 좀 더 어둡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5분의 1초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초가 아니라 5초죠. 5초로 맞춰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찍은 건데요. 지금 이것은 카메라가 흔들린 것 같습니까? 흔들리지 않은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런 불빛들이 다들 약간 이 갈매기 모양으로, 이거 시옷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갈매기 모양으로 흔들렸는데 제가 들고 있으면서 약간 손이 이렇게 흔들렸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차가 지나가는 빨간색 궤적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 손이 흔들려 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규칙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게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좀 허전할 것 같고 오히려 흔들린 게 더 멋지게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흔들린 게 더 멋지게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아파트의 풍경이 나온 것 같고 아까 이거는 좀 화이트 밸런스가 차갑게 된 거, 이것은 화이트 밸런스가 중간으로 된 거, 이건 화이트 밸런스가 따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따뜻한 분위기가 나오는데 밤색 분위기죠. 밤색과 녹색, 약간 밤색 분위기. 이거는 약간 밝은 분위기, 그 다음에 이거는 푸릿한 분위기. 이런 식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해서 색깔을 할 수가 있고 5초나 10초로 조정을 해가지고 밝기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봐도 이게 좀 더 색깔이 푸릇하게 매력적으로 보이죠. 이게 색깔이 노릿하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거는 너무 밝아졌어요. 그래서 10초보다는 5초가 좋은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들이 찍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밝기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보고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것도 찍은 건데요. 요것도 역시 사진이 약간 흔들려 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무늬에 뭐가 막 나왔죠. 그런데 이것도 나쁘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흔들리는 게 오히려 더 매력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화이트 밸런스를 차갑게 만들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푸릇한 분위기가 나왔고요. 또 여러분 저는 찍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집에서 완전히 불을 꺼요. 완전히 불을 끄고 스마트폰에 그 후레쉬 있잖아요. 라이트 켜는 거, 후레쉬 기능을 켜가지고 켜요. 그리고 앞에다가 카메라를 놔두고 10초 동안 노출을 10초로 해서 찰칵 찍은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 라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하트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 하트가 그대로 사진에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면 그런 것도 해보고 그게 잘 나오면 그것도 좋은 작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별표를 짝짝짝짝 이상하네 짝짝짝짝짝 이렇게 그리면 별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별표를 빗으로 별표를 그릴 수도 있어요. 또 빗으로 이름을 쓸 수도 있고요. 또 그냥 빗으로만 이렇게 계속 일정한 곡선을 그을 수도 있겠죠. 10초 동안 당기니까 그 10초 안에 그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 안에서 불을 꺼놓고 완전히 꺼놓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앞에다가 삼각대에다 설치해서 놔두고 저처럼 이렇게 놔두고 여기에서 빗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얼굴도 살짝 나오고요. 그러면 또 재밌는 것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진을 찍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잘 된 것을 하나 골라서 저희 과제방에다가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